오늘 경기에서 논란의 장면이 있었죠. 전반전 17분 만에 토모리가 페널티킥을 내줬던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마운트가 뛰어나갈 때 토모리가 마운트를 따라가는 장면이었어요. 뛰어나가는 마운트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토모리가 마운트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마운트를 뒤에서 잡아 끄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 이때 페널티킥과 더불어서 퇴장까지 선언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C 밀란 입장에서는 페널티킥도 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퇴장까지 당하니까 이제 많은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 후에도 이 장면이 어떻게 페널티킥이냐 혹은 이 장면이 어떻게 퇴장이냐 라는 것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모리의 행동이 반칙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토모리가 마운트를 놓치는 상황에서 마운트를 손으로 잡아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왼손으로 한번 잡아채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두 번째로 마운트를 오른팔로 토모리가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토모리가 마운트가 넘어질 때 한 번 더 오른팔로 마운트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토모리의 저 잡아끄는 행동이 마운트가 넘어질 만큼의 행위였느냐 그리고 반칙에 준하는 행동이었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 AC 밀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심판은 이 행위를 반칙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반칙으로 판단을 했다면 여기서 두 번째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반칙을 선언하게 되면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토모리가 반칙을 범한 시점이 마운트가 명백한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룰북을 보면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의 저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내용을 읽어보면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상대 선수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는 반칙을 하여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을 경우 그 반칙이 볼을 플레이하려는 의도였다면 반칙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진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상황, 예를 들면 붙잡거나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볼을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서는 반칙한 선수를 퇴장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토모리의 반칙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토모리가 반칙을 하는 과정이 볼을 향한 도전 행위였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반칙을 범한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토모리의 반칙 장면을 다시 보면 분명히 토모리가 마운트에게 완벽하게 돌파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만 보면 마운트는 완벽하게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고 토모리는 볼을 소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칙이 나왔다면 룰북을 봤을 때 볼을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 부분에 토모리의 반칙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볼을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퇴장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조건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요 내용을 봐도 반칙과 골문 사이의 거리 토모리의 반칙이 일어날 때 매우 가까웠죠.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의 방향 마운트가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볼의 컨트롤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가능성 이걸 보면 마운트는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고 토모리는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죠. 그리고 수비수들의 위치와 숫자 토모리가 마운트의 돌파를 허용하는 순간 수비 숫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심판이 판단했을 때는 토모리의 반칙이 상대 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퇴장성 반칙이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토모리의 반칙이 반칙으로 인정되는 순간
마운트의 상황이 명백한 득점 찬스였고, 이때 토모리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마운트에게 완벽한 돌파를 허용한 상황에서 마운트를 잡아챈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토모리가 퇴장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심판이 곧바로 퇴장을 꺼내든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여기서 아쉬움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경기가 끝나고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특히나 이탈리아 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이 정도의 신체 접촉을 반칙으로 부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퇴장을 줄 수 있느냐, 이제 반칙의 강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난 시즌에 첼시와 웨스트햄의 경기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 나왔었어요. 공교롭게도 첼시 경기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롱볼이 올라왔을 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루카쿠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이때 도슨이 루카쿠를 따라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슨이 루카쿠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루카쿠를 잡아채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반칙으로 선언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이걸 이제 확대해보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도슨이 박스 안에서 루카쿠를 잡아채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도슨에게 경고가 주어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VAR을 보니까 이 장면에서 루카쿠가 완벽한 1대1 찬스였다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명백한 1대1 찬스를 도슨이 방해한 반칙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루카쿠는 볼을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슨은 볼을 소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과 무관하게 루카쿠에게 반칙을 범했다 라고 판정이 나오면서 VAR을 보고 도슨의 옐로카드가 취소된 다음에 퇴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슨이 퇴장당한 이후에 전광판에 이러한 내용이 떴어요. 명백한 득점 찬스를 방해한 행위라서 레드카드가 나왔다. 이제 이런 사례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심판의 판정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이제 쪽에서는 이 퇴장이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퇴장이다, 룰에 따라서 판정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이 장면이 반칙이 될 만한 장면인가 라는 것도 아쉽지만, 반칙이 불렸을 때 이 정도의 신체 접촉을 보고 퇴장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룰북이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고 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면 다음 시즌에 룰이 개정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뭐 여기에 더해서 추가가 되는 거겠죠. 반칙의 강도가 강했느냐 안 강했느냐, 혹은 뭐 비매너적인 플레이였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세밀하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룰북에 따르면 이 장면이 반칙을 불었을 때 이 장면이 퇴장을 준 것이 오심이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심판이 반칙을 불었다면 이 장면은 퇴장을 준 것이 오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이걸 이제 반칙의 강도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 명백한 1대1 찬스에서 수비수가 그냥 살짝 잡아채는 행동을 통해서 옐로카드와 1대1 찬스를 바꾸는 그런 장면으로 또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볼과 상관없는 파울은 명백한 1대1 찬스에서 퇴장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판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